안녕하십니까, 김명섭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003년도 1회차 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문제를 보고 올해 전체적인 건축사 자격시험의 경향을 이렇게 보니까 1교시와 2교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3교시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관연도에 나왔던 유형의 반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존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제되었던 코어 타입과 주차와 관련된 부분, 그러면 심지어는 용도도 다세대로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고,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어의 위치를 세팅해 줬다면 이번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코어의 위치를 세팅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 보고 임의로 계획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런 거 유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정리 6주에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었었고 이미.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한두 번 정도의 유형으로 해서 드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게 워낙 원론이 강한 문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면 같은 경우에는 관통형이 출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분동형으로 아예 세팅을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느껴졌을 거고, 그리고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가 출제가 됨으로 해서 그 트러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는 이미 한 번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관연도 유형과 같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단면을 뺐냐 하면 단면은 조금 귀찮은 문제였어요. 실질적으로 도면 작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단면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그려줬고, 그리고 상세도의 골조도 그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작도량은 확 줄여놨으나 거기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조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작도량보다는 조금 더 내가 세심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누락이나 실수가 나오기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 올해의 문제 같은 경우는 관연도에 한번 나왔던 유형들의 반복된 유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문제에서 과연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채점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배치를 풀어 드릴 텐데요. 배치 같은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가 제가 조금 그렇게 1교시는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어렵지 않냐 하면 명확한 조건과 원론에 맞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올해 시험을 봤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풀었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연도를 풀고 그 관연도를 해설을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간에 이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설계 조건 분석과 대지 조건 분석상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내용과 계획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체크해야 될 내용,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좀 봐주시면 내가 실수를 어디서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될 수 있고, 앞으로의 준비와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학원에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대로 한번 풀어 드릴 텐데요. 자, 초등학교의 배치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제목과 개요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목과 개요에서는 총 3가지가 보통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용도입니다. 오늘 문제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다? 초등학교라고 나와져 있다. 자, 그러면 이 용도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원론을 확인할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와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학교는 원래 조닝을 나눌 때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로 조닝을 나누게 됩니다. 그 개방시설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특별교실 등의 일부. 되나요? 네. 특별교실 등 전체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실 등 같은 경우에 도서실이나 컴퓨터 교육실이나 아니면 조리시설 등등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비개방 시설 간의 원래 영역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계획 원론이 많은 부분이죠. 낮은 곳, 남측, 되죠? 예. 그리고 소음부. 되나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원론들이 워낙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교실동 같은 경우는 가장 정적인 영역에 계획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론들이 존재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내용들도 물론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용도를 확인한다. 두 번째, 조닝을 확인한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뭘 주냐면 영역을 주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A 조닝과 B 조닝, 특히 최근의 건축사 자격시험지 추세를 보게 되면 단일 용도보다는 복합 용도가 많이 나왔다. 그럼 그 복합 용도 상에서 기능들이 서로 나누어질 건데 그걸 이미 어디서 주더라? 제목과 개요에서 주더라.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다. 세 번째, 최근 유형이긴 하지만 설계 주안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문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얘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제목에서 초등학교 이미 확인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과제 개요에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공유를 하는 친구도 있지만 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원론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로 등장을 하게 될 거다. 됐나요? 네. 그걸 이미 어디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계획하는 과제 개요에서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개방시설을 뭘로 나누어질 것이고 비개방시설은 뭘로 나누어질 것이냐는 설계 조건이라든지 여기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체육관과 운동장이다.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조닝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진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설계 주안점을 보니까 이번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자, 굵게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계획 조건과 주변 현황, 이거는 뭐 기본인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된 게 뭐냐면 시설 간의 연계를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문제를 나중에 뒤에 잘 보시면 연계 조건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연계 조건을 만족하는 계획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땅이 경사지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형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형을 고려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형 변경을 최소화해달라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땅에 경사가 있으면 그 경사에서 맞춰서 계획하라는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자, 이게 과제 개요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과 반드시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해서 제목과 개요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현황 파악과 정독입니다. 그건 이미 이제 여러분들 읽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대지 조건 분석입니다. 자, 우리 땅이 직사각형의 땅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지 내부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여기에 보호수목이 이만큼 존재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힌트입니다. 그나요? 네. 왜? 우리 대지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크기가 계획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20m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20m.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두 개의 위계가 같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 진입을 나중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주진입일 수 있긴 하지만 여기를 주 진입으로 볼 것이냐 여기를 주 진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아파트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저층 주택. 자, 그리고 여기에 반이 나눠져서 위쪽은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인가요? 예, 공원으로 되어 있고, 자, 이제 아래쪽이 또 중심부쯤으로 나누어져서 여기는 근생으로 되어져 있고, 그죠? 예, 여기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여기가 근생이다 보니 여기가 전반적으로 소음부가 되겠죠. 네. 소음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은 다 주거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교실동의 위치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는 노인복지 공원이 존재하고 있고 저층 주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고, 그럼 똑같은 20m 도로로 놓고 봤을 때 상부 부분이 조금 더 도로의 위계만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적 영역이 될 수 있고 여기 아래쪽 부분이 조금 더 동적 영역으로 가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 있는 근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적이라고 정적을 설명드리는 거는 동적 공간은 약간의 소음부들이 오고요. 정적 공간에는 약간 정숙부라든지 장기 공간들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일에 이 시설에서 개방을 한다면 어디가 개방되어야 될 거다? 아래쪽이 개방이 되어져야 될 거다. 됐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위를 살펴보면 여기가 북쪽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걸 북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와 여기와의 각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얘가 45도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땅의 실질적인 자연축은 이렇게 생긴 게 자연축이긴 하나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직사각형 땅에 사선으로 배치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획되어지는 초등학교는 향에 민감한 시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자연축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원론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연축은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수직으로 생겨져 있는 자연축을 고려한 계획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땅에 등고선이 존재하는데 한 3m의 레벨 차를 가진 등고선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축을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간격이 너무 넓다. 그렇나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형을 말하는 축도 수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서 도심축을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심축의 영향을 받는 시설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수직축에 가까운 형태로 건물이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겠네요. 됐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의 위치를 박스로 그려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신경 쓰이는 건 뭐냐면 혹시 이 축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예,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체크해 보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됐나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 뭡니까? 제 거의 맞추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진입마당의 크기 자체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오늘 문제에서 차량 출입구를 계획을 하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차량 출입구 여기, 차량 출입구 여기, 차량 출입구 여기. 지금 이게 다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죠? 예. 보행 동선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들어오게 될 거고 여기서도 부진입이 들어오든 주진입이 들어오든 들어와서 이 두 개의 동선은 만날 수밖에 없는 계획이 되어진다. 저층 주택지로 동선을 연결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공원로의 연계 동선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어놓은 메인 동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축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 땅을 먼저 분석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거고 우리 땅에 조닝이 형성이 되어진다면 조닝이 이렇게 형성되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형성되어진다면 얘가 동적 공간이고 얘가 정적 공간일 거고 우리의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동적 정적을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어진다면 여기가 정적, 여기가 조금 더 동적 공간으로 개선되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동적이라고 써놨지만 여기가 개방시설이 될 거고 얘가 비개방시설이 될 거고 여기가 비개방시설이 될 거고 여기가 개방시설이 될 것이다. 대안은 체크하셔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질 거다. 그래서 이 배치 조닝에서 여러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축, 동선, 영역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은 제가 대진에서 발생하는 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동선은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에 대한 출입의 위치 그리고 영역은 지금 말씀드렸던 예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대지 조건 분석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하나는 세팅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놈이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대지 조건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되나요? 예. 왜? 여기가 지금 근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대지가 낮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가 남측이죠. 그러니까 모든 원론을 다 만족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위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쉬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설계 조건을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 보십시다. 대지 조건. 용도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죠? 1조건이요.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1조건을 적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문제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제자가 신경 쓰지 말아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뭐가 안 나와 있냐면 층수는 나와 있는데 층고가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임의로 적용하면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에 5m의 이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격 자체가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내가 건물을 10m까지는 그냥 이격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데 그럼 결국 3층짜리 건물을 10m만 이격해도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층고가 3.3입니다 라고 내가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신경 쓰인다면 한 1m 정도는 땡겨도 되겠죠. 3, 4, 12? 예. 12m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1m 정도 이격을 하시는 건 가능한데 출제자가 층고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층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신 분도 계셨을 텐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계획 조건 고려사항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계획 조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항상 이 제목이에요. 이 제목.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시게 되면 건축물 5개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물 5개 공간 단지 내 도로, 건축물 5개 공간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키는 경우와 합쳐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고려사항에 가서 제시하는 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게 여기 있는 제목이 된다. 우리 대지에는 보행로가 A와 B가 존재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주보행로인지 이게 주보행로인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 출입구와 중앙마당을 연계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주보행로처럼 보여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얘가 건축물과 5개 공간을 연결하는 거니까 얘가 부보행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보행로는 3m로 해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보행로는 필요한 데다가 여러분 넣으시면 되는데 이 A와 B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첫 번째가 주출입구와 중앙마당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주출입구가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아래쪽이 조금 더 강해요. 운동장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출입이 일어나는데 중앙마당과 연결하라 그랬으니까 중앙마당이 센터에 있나 아니면 중앙마당이 치우쳐져 있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됐죠? 네. 이 중앙마당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지의 중심이죠. 두 번째는 영역의 중심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중앙마당이라고 하는 뜻은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내용이 뭐냐면 이 중앙마당이 단지 전체의 중앙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역 부분의 중앙에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죠. 미리 판단하고 가지 마시라고. 대안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시면 이 중앙마당은 어디에 계획해라? 부출입구의 근처에 배치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얘가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서 부출입구에 근접하라 그랬으니까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해석되어지는 형태의 설계 조건이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뒤에 부분에 가서 합쳐서 계획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얘가 센터인지 치우쳐져 있는지 최소한 여기는 아니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다. 자, 특별교실동, 고학년교실동, 저학년교실동, 상상놀이터를 연계하라. 이 도로는 수평으로 간다. 이해 안 되세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문제에 제가 뭘 요구했었냐면 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설물은 자연축이 강한 시설이라 그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건축물은 수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은데 됐죠? 네. 수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친구들과 연계해야 되는 보행로라면 결국 얘가 위쪽에 있을지 아래쪽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연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에서 얘들을 연계하라는 조건 저 보행로 B는 수평으로 진행하는 보도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보행로 그리고 보행로 A는 주 도로에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구성되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보행로는 수평으로 가는 보행로가 될 거다. 그래서 보행로 A는 수직, 보행로 B는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보행로가 구성되어진다. 결국 우리 시설물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다. 맞나요? 네. 정확하게 저게 완전히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저런 형태로 구성되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땅이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는 상상놀이터, 저학년놀이공간, 고학년놀이공간, 특별교실동을 다 연계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건축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건축물입니다. 그죠? 네. 건축물은 유치원이 존재하네요. 자, 그러므로 해서 이 유치원은 초등학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설물에 유치원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우리 시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영역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힌트 요소는 뭐냐면 저항력 공간이랑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원론입니다. 그죠? 네,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특별교실동은 71m 곱하기 15m인데 관리 및 행정 기능을 포함한다. 관리 및 행정 기능에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거 뭐? 운동장을 조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원론이라고요. 그렇죠? 출제자가 아예 할 수 없게 제시될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가급적이면 운동장을 조망하는 것이 맞겠다. 됐나요? 네. 고학년 놀이공간은 동선의 길이가 긴 쪽으로 배치한다. 저학년 교실동은 동선의 길이가 짧은 쪽으로 배치한다. 왜?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동선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하게 됩니다. 자, 다목적 체육관이 나와 있는데 급식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저학년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고학년이 사용하기도 편해야 한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다목적 체육관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체육 기능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는 개방시설에 포함되어질 거란 이야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영역의 위치는 개방 쪽으로 가는데 사용하기 편하라. 그럼 결국에는 동선. 아까 말씀드린 보행로 A나 보행로 B에 면하게 계획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이하게 도서관이 따로 있네요. 얘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한 위치는 맞긴 할 텐데 나중에 뒤에 설계 조건에 가보시면 도서관이 개방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그렇게 해서 등장해서 나누어지는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유치원은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은 초등학교에서 나누어지는 거고, 유치원은 그 자체로 영역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사용자층이 아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이 3층짜리가 조금 신경이 쓰였었죠.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교실동을 보기와 같이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특별교실동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여기가 필로티예요. 그렇죠? 네. 길이상으로 놓고 보면 21, 35인데 여기가 21, 여기가 35, 조금 더 길고요. 필로티 부분의 폭이 15m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내가 건물을 계획했는데 건축물은 3층짜리 건축물인데 여기에 1층에다가 이렇게 필로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인면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하라는 걸까요? 그죠? 결국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던 중첩이죠. 그럼 결국 이 공간은 아무런 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필로티는 절대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 공간은 누군가로 사용될 것인데 얘는 외부 공간이나 혹은 동선으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됐나요? 네. 이 공간은 동선이다. 왜? 외부 시설이 15m보다 작은 폭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외부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차가 지나갈까요? 사람이 지나갈까요? 초등학교인데 건물 사이로 차가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 여기는 보행동선이 지나갈 것 같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지나갈 수 있는 보행동선은 오늘 문제의 기타 보행로, 그 다음에 보행로 A, 보행로 B 중에서 누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 보행로 B가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저기에 3m 보도를 집어넣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둘 중에 8m가 들어갈 것 같다. 이해됐어요? 8m가 들어갈 것 같은데 무슨 조건이 있으냐면 얘를 지나가야 되는 조건이 있었죠. 누구? 아까 보행로 B는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라는 조건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면 결국 얘가 이렇게 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연계되어져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다. 그죠? 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건축물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요. 자, 이제 5개 공간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5개 공간들의 제시를 특징을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잘 보셔야 되죠. 인접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계되어지는 조건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운동장이라는 조건이 나오고,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 자체 소음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장은 실질적으로 보면 소음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소음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냐 하면 운동장은 수업 시간에는 조용해요. 운동장은 언제 시끄러운 거예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가장 시끄러운 곳이 운동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운동장에 대한 뭘 해야 하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자체 소음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소음이 영향을 받는 곳이 두 군데가 있을 텐데, 하나는 교실동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교실동과 운동장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측부로 만나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접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 주변으로 뭐가 있다? 주거지역이 있죠. 그러면 우리 운동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주거지역으로 소음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여기가 주거, 여기가 주거, 여기가 주거 이렇게 되는 거죠.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됐나요? 그리고 여기가 공원. 됐죠?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됐죠? 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시끄러워도 될까요? 안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운동장의 위치를 아예 여기로 제시하고 있는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여기는 근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소음이 발생해도 뭡니까? 얘는 시끄러워도 된다. 여기서 소음이 발생해도 여기는 시끄러워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소음이 발생하니까 여기도 조금 시끄러울 거고 여기도 조금 시끄러울 거니까 여기가 뭡니까? 가장 우리 시설물에서 가장 조용해야 되는 누구? 고학년동은 여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설은 실질적으로는 소음부와 정숙부로 나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운동마당은 고학년. 그래서 고학년동하고 운동마당은 인접할 거고, 중앙마당은 부출입구에 인접하라고 되어 있죠. 이 조건 때문에 제가 다이아그램을 그리면 결국 중앙마당은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중앙마당은 사이즈가 상당히 세장하다. 했나요? 수평으로 갈 것이냐 수직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놀이마당은 저학년. 그래서 저학년과 놀이마당은 인접하라는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상상놀이터는 유치원의 인접이고요. 진입마당은 유치원 전용이고 주차장 인접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치원을 놓고 따지면 유치원에서 상상마당으로 가야 되고 유치원에서 진입마당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입마당에서 누구? 파킹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다이아그램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건 한 덩어리로 해석되어지겠네요. 그리고 휴게 정원은 다목적 체육관과 도서관에 인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 정원을 중심으로 다목적 체육관과 그리고 도서관이 인접하게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접할지는 모르겠으나 인접하는 조건으로 해석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상당히 아주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문제는 총 3개의 주차 관련 시설이 있는데 주차장 A는 15대 이상인데요. 장애인 2대 포함하는데 이 친구는 누구 거다? 교사 및 직원용이라고 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 주차장은 어디에 갈 가능성이 많다? 행정동. 특별교실동이 되겠죠? 왜? 특별교실동에 행정동이 있으니까 특별교실동과 PA가 인접할 것이다 라는 조건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 B는 5대인데 유치원 전용이고요. 장애인 주차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 출입 경사로가 있는데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도서관에 인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차량 진출입구가 하나, 둘, 3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왜? 얘는 유치원 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아예 영역이 분리가 되어질 거니까 이걸 어차피 따로 나올 건데 얘는 교사가 이용하는 거고요. 얘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게 지하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문제에 차량 진출입구는 총 3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설계 조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기타 설계 조건에서 뭐가 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나요? 예,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고려사항. 자, 이제 설계 조건을 하나씩 읽으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주변 현황과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라 그랬으니까 지형 변경을 최소화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 현황은 이미 우리가 뭐에서 확인 끝났습니까? 대지 조건 분석에서 확인이 끝났다. 됐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 진출입구와 부 진출입구를 계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주와 부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 20m 도로, 여기에 20m 도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어디를 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여기가 누가 될 거냐면 여기가 운동장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주출입구는 여기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되나요? 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방과 비개방으로 나누어지는 경관에서 이쪽이 개방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여기가 외부에 개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운동장과 인접해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론과도 맞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여기가 주, 결국 여기가 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특별교실.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됐죠? 예. 다목적 체육관은 도서관, 운동장은 지역 주민의 이용을 고려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오늘 문제는 개방 영역과 비개방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개방 영역에 확실하게 있는 놈이 누구냐면 다목적 체육관과 그 다음에 도서관과 운동장. 자, 이렇게 해서 개방 영역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특별교실동의 일부라고 했죠. 자, 그러면 특별교실동 중에서 일부만 개방하고 일부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어떤 뜻이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뭐가 있었다까? 필로티가 있었다. 큰 쪽이 갈지 작은 쪽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필로티를 기준으로 개방과 비개방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보행로 A와 보행로 B는 비상시 차량 동선으로 이용한다. 자, 이건 굳이 주차장에서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시험 문제에서 잘 보시면 보행로라고 하는 것들이 비상시 이용한다고 해서 주차장에서 연결하는 조건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6m니까 아예 그냥 지나가면 되죠. 네. 그래서 요러므로 해서 뭡니까? 오히려 보행로 A와 보행로 B는 교차한다라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야 되죠. 왜? 차는 정문에서 들어와도 돼요. 비상시에. 그렇죠? 그리고 이 시설, 이 보행로 A와 B는 건축물에 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은 저 보행로 A와 보행로 B에 면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될 거다. 누구를 제외하면? 유치원이요. 유치원 자체 출입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중통로.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다리예요. 연결다리를 2층에다 설치를 하는데 특별교실동, 그 다음에 고학년 교실동, 저학년 교실동,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자, 보세요. 결국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결다리를 설치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순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나요? 네. 최소한 연결 통로가 있어서 내가 어디를 거쳐서 가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왜? 내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갖다가 다 연결하려면 얘 연결하고 얘 연결하고 얘 연결하고 얘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다리를 설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이렇게 연결만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에는 얘들은 다
연결다리를 설치하라고는 조건입니다. 자, 저 조건은 결국 인접 배치 조건이 아니죠. 왜? 연결다리를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 시설은 전부 뭡니까? 전부 다 초등학교예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연결다리를 다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해석하기 힘들 거고 연결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오, 엄청나게 쉽고 중요한 지문이 나왔네요. 자, 유치원은 노인복지시설에 인접하여 계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계획되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노인시설과 그 다음에 유아시설들을 인접 배치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계획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볼지 아니면 그냥 일반 조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치원은 노인복지시설에 인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시설은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나눠지는데 초등학교는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유치원의 위치를 아예 세팅시켜줬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유치원은 여기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유치원이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초등학교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예. 여기에 동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거고, 됐어요? 네. 자, 그럼 개방시설을 어디다 배치하느냐? 결국 개방시설은 여기와 비개방시설은 여기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조닝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아예 이것 때문에 세팅이 돼요. 왜? 이 조건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 얘 때문에. 응?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다목적 체육관의 주출입구에는 전면 공간을 임의로 계획한다. 우리 땅이 남는다는 이야기고 제시되어져 있던 옥외 공간을 제외하고 체육관 앞쪽에 주출입구 앞쪽에다가 전면 공간을 설치해 달라. 이 전면 공간은 보행로에 면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은 규모 및 형태는 표현하지 않고 차량 진출입구와 출입 경사로를 표현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문제에서는 지하주차장의 크기와 영역은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경사로를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인지만 체크해달라. 그 경사로는 어디에 인접해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 인접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조건만 체크. 그럼 결국 개방 영역에 배치될 것이다. 그러면 아래쪽 20m 도로에서 출입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격 조건이 나와 있는데 건축물 외부 시설 및 주차장은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5m 이상 이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입마당은 제외예요. 진입마당 누구 거였어요? 아까 유치원이 거죠? 네, 유치원 진입마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뭡니까? 다 이격하는데 건축물 외부 시설 주차장이에요. 뭐는 아니에요. 보행로는 아니죠. 네, 그래서 보행로는 제외 조건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건축물 상호 간에는 9m 이상 이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게 중요하죠. 네. 9m 이격은 알겠어. 단 특별교실동, 고학년동, 저학년동 교실 및 유치원은 증축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25m 이상 이격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25m 이상을 띄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축을 고려해서 상호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저는 이 조건을 보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걸 거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유치원인 거는 알겠어요. 됐죠? 얘가 유치원인 건 확실히 알겠어요. 됐죠? 네. 그런데 이것들을 25m 이상 이격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상상은 됩니다. 물론 약 한계가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 얘와 얘 사이에 또 25m가 띄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향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얘가 세워지게 되면 이 사이가 띄어지니까 우리 시설물상에서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결국 잘 보세요. 유치원용 옥외 공간이나 기타용 옥외 공간, 기타용 옥외 공간, 기타용 옥외 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25m가 띄워지는 배치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상상을 하고 들어가시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모든 시설물. 그래서 건축물, 외부 시설, 주차장, 보행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보행로도 포함되어져 있다. 보행로 둘레에는 3m 이상의 조경 공간을 계획해야 되고 주차장에도 3m 이상의 조경 공간을 계획해야 된다. 주차장에서 고립되어질 수 있으니까 나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그걸 제외한 부분에서는 3m를 띄우는 형태로 계획을 해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공중통로는 떠 있으니까 상관없을 거고요. 필로티도 떠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이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반드시 조경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시설과 주차장은 평탄하게 계획한다. 건축물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굳이 평탄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옥외 공간을 경사지게 계획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경사지게 계획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맞춘 등고선 조작을 하셔야 될 거고, 보행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자, 이 보행로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 뭐예요? 보행로죠. 그러니까 이 보행로는 보행로 A, 보행로 B, 기타 보행로를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보행로는 전부 다 18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등고선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등고선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18m여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하시면 됐고, 우배수를 위한 등고선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후면 배수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 조건 분석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결국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조건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나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문제는 쉬워요. 내가 놓치지만 않으면. 그렇나요? 그룹핑도 쉽고요. 왜? 누구 옆에 누구 옆에 누구 다 주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도면 작성 기준. 불필요한 감점을 받지 말자. 주요 포기사항 보행로. 보행로는 너비. 그죠? 네. 그 다음에 경사로의 시점과 종점의 바닥 레벨. 이거 빼먹지 말라고요. 그죠? 이것 때문에 감점 받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예. 건축물은 시설명, 출입구, 크기, 지상 1층 바닥 레벨과 이격거리를 표현하라고 되어 있고요. 외부 시설은 시설명, 크기, 바닥 레벨, 그리고 이격거리. 주차장은 시설명, 주차구역, 바닥 레벨, 주차 대수, 이격거리, 진출입구, 출입 경사로. 그죠? 예. 무엇을 표현하라고 하는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 등고선은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도면 포기의 기호는 보기 이와 같이 하고 단위는 미터입니다. 이번 문제에 분석 조닝에서 밀리미터로 나왔죠. 잘 보셨어야 됩니다. 학교 출입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학교 출입구와 건축물 주출입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삼각형 빈거로 학교 부출입구, 건축물 부출입구, 차량 출입구 되어 있고요. 바닥 레벨은 이렇게 표현하라고 되어 있고, 등고선은 실선, 공중통로는 점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경사로를 쓰는데 경사로를 화살표 동그라미로 쓰는데 여기도 레벨 쓰고 여기도 레벨 쓰라고요. 이해되죠? 저거 누락되지 않게 잘 표현해 주셨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계 조건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도 이 다음에 바로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그룹핑입니다. 묶어주란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그룹핑이 나와져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문제, 유치원이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그룹핑은 유치원이라고 하는 주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PB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뭡니까? 상상 놀이터. 상상 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로 나누어지게 될 거다. 개방시설을 살펴보니까 개방시설에서는 IT 제시되어 있잖아요. 운동장, 그리고 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이 체육관 앞에 전면 마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이 도서관과 같이 사용하는 마당이 하나 있었죠. 휴게정원. 휴게정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비개방 시설에 들어가는 친구가 저학년동, 고학년동. 저학년돌이 사용하는 마당 이름이 놀이마당, 그리고 얘가 운동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 걸쳐 있는 특별교실동이 존재하고, 그리고 중앙마당이 존재할 것이다. 근데 이 중앙마당은 실질적으로 비개방 시설에 포함되어질 것이다. 왜? 부출입구에 근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됐나요? 네. 그리고 이 특별교실동과 연계되어져 있는 PA가 존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차량 진출입, 지하주차장 경사로 부분이 포함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그루핑입니다. 그래서 묶어줘야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계획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고 나면 우리 땅에 이제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가 등장이 되어질 텐데, 자, 결국 우리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유치원의 크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유치원이 여기에 계획이 되어질 거고, 자,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초등학교가 배치가 될 것이다. 이 초등학교에서 배치가 되어지는 놈이 결국 여기가 개방시설이 들어갈 거고, 여기가 비개방시설이 들어가게 될 거다. 개방시설의 여기 부분에 운동장이 들어갈 거고, 운동장을 기준으로 주동선이 지나갈 거고, 여기에 중앙마당이 올 것이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평으로 보행로 B가 지나갈 거고, 여기에 보행로 A가 지나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기타 개방시설, 체육관과 도서관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에 들어가야 될 친구가 고학년동이 들어갈 거고요. 유치원하고 요 사이에 공간이 남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저학년동이 들어갈 겁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운동장을 그 행정동에서 조망해야 되고요. 이 영역과 이 영역에 걸쳐져 있어야 되는 특별교실동은 결국 이렇게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되나요? 예.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획되어지고, 나머지는 이 부분에다가 배치, 나머지는 이 부분에다가 배치. 그럼 주차장은 PA는 여기쯤 올 것 같고요. 여기에 고학년동 영역, 여기 저학년동 영역, 유치원 영역, 운동장, 기타 개방시설, 그리고 특별교실동은 세워서 배치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계획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됐나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려서 거기에 맞춘 조건에 의해서 지금 배치한 것, 제가 임의로 배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배치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대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말씀드렸던 모범 답안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보기는 힘드나,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세팅시켜야 되는 놈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 구성되어지는 운동장이라고 하는 놈은 세팅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유치원 영역이거든요. 유치원은 지금 현재 모범 답안을 보시면 유치원이 여기에 배치되어져 있고 상상 놀이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됐나요? 얘를 돌리는 대안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부터에 대한 치수가 안 나와요. 25m에 대한 치수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배치될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진입마당을 여기로 배치하고 파킹을 이렇게 배치했거든요, 저희가. 이 이유는 인접만 하면 되는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가 저학년 공간이죠. 차를 굳이 여기에 붙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므로 해서 25m를 띄어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부터 25m 이상 뛴 위치에 저학년동이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뛴 공간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다?
저학년이 사용하는 놀이마당이 들어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고학년 교실동은 담부로 붙이시면 되고요. 됐죠? 예. 거기에 누가 오냐면 운동마당이 여기에 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땅에 지금 현재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에 보호수림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거의 버퍼존으로 형성이 되어지면서 여기에 특별교실동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차장은 여기에 들어오게 형성되죠. 그러면서 요 사이도 몇 메타를 떼야 됩니까? 25m를 떼야 되니까 요 사이에 누가 올 것이다? 중앙마당이 와서 여기서 연결하고 여기서부터 연결되어지는 형태 보행로가 될 거고 여기에서 비보행로가 지나갈 것이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작업인데 결국에는 여기에 도서관을 집어넣느냐 여기에 도서관을 집어넣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도서관이 조금 더 정적 공간이죠. 네. 그리고 얘가 전면 공간이 필요한 외부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동선이 조금 더 활발한 곳에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여기에 도서관 그리고 요 사이에 휴게 정원을 배치해 놓은 상태죠. 됐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시설물을 쭉 배치해 보시면 여기 1m 남아요. 그래서 그 1m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6m를 띄므로 해서 확인을 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얘 배치와 여기에 이렇게 연결다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1m고 그래서 일조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나머지는 1m 여유도 없어요. 수직으로는 몇 m 정도 여유가 있냐면 한 3m쯤 여유가 있어요. 네? 예. 요거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조금 발생하나 여기에 어차피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가 9m를 떼야 되거든요. 됐나요? 예. 그러면 결국 이 건물이 갈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겠죠. 예. 더 이상 내려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행로를 계획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에 스탠드를 계획해 줬어요. 단차 부분에. 예. 그래서 없어도 되긴 합니다만 운동장으로 접근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레벨 자체가 낮은 레벨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운동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선이 필요한데 그 동선을 일단은 스탠드를 설치해서 계획하는 거고 직접 들어가는 동선은 만들어 놓되 스탠드를 필요해서 계획하는 동선으로 계획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맞춰서 여러분 등고선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동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등고선을 빼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유치원하고 이 공간은 동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등고선의 위치는 유치원을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등고선이 하나 있는데 요 사이로 등고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계획하려면 여러분들이 등고선 어떻게 조작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등고선을 조작하시면 등고선 하나도 여기에 등고선 조작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네? 예. 되는데 기존 등고선이 여기쯤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등고선을 넣어주면서 경사가 발생하는 부분에 경사도를 계획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준 거지 등고선을 이렇게 빼는 대안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거는 지형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에서는 조금 위배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대안으로는 등고선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계획해서 진행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 설명들 쭉 드리는 과정에서 설계 조건 분석에서 얘들이 거의 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었어요. 대지조건 분석상에서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에 대한 위치도 거의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설계 조건 유치원은 노인복지시설에 인접하라는 조건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고 그러므로 해서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의 위치는 거의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 위치한 연계 조건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원론들 운동장의 위치 그리고 행정동의 위치 그 다음에 저학년동의 위치 이런 것들이 원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건설사 시험 문제에서 설계 조건만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고 오늘 문제에서 두 개 상호 간에 대한 인접 조건은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연계 조건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대신에 확실하게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은 나누어졌다. 그 중간에 위치하는 특별교실동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 대한 매개 공간으로서 위치가 결정되어지고 필로티의 역할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은 문제가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예. 일단은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프로세스가 학원 수업에서 푸는 프로세스랑 제가 설명드린 프로세스는 똑같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그렇게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걸 본다면 내가 아씨 떨어졌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이 문제에서 답안처럼 풀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발견을 하셔야 내가 혹시 올해 떨어지더라도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틀렸다 맞았다를 보는 시간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됐죠? 네. 그다음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꼭 건축사 시험을 합격하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